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건조한 날씨 때문에 전국 곳곳에 화재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예. 도심에서 발생하는 불도 위험하지만요. 산이나 숲에서 발생하는 불은 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특히나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 강원도 고성에서 난 산불 같은 경우 산림 250헥타르를 태우기도 했죠. 이런 곳의 훼손 정도를 파악하고 또 피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만 산림을 빨리 복구할 수 있을 텐데요. 예. ICT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조사를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산림조사 기술을 개발돼서 소개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정말 이 화재가 난 산림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또 피해를 복구하는데 ICT 기술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저는 ICT 하면은 뭐 금융이나 통신 같은 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산림 분야에도 접목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토의 거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 기술은 더 중요하기도 한데요. 스마트 산림 기술,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이 라이다 기술이라는 것을 산림자원 조사에 활용한 건데요. 라이다 기술은 레이저로 거리와 형태를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라이더로 숲을 스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3차원 영상으로 정확하게 구현한 게 이 화면인데요. 사람이 배낭 형태의 스캔 장치를 메고서 숲에 들어가서 스캔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요. 1헥타르,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0m, 각각 100m에 달하는 이 넓은 구역을 20분이면 전부 스캔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술로 각 나무의 높이와 지름은 물론 나무의 부피나 나무 사이 거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산불이 난 곳은 연기나 재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오래 머무르기 어렵잖아요. 네. 이런 라이더 기술을 활용하면은 사람이 일일이 머무르지 않고도 산림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재해뿐 아니라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유용한 기술인데요. 나무의 외형을 실물 그대로 구현해 놓을 수 있어서 이 수백 년 된 소나무 등 이 보존 가치가 매우 뛰어난 천연기념물 등의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화면을 잠깐 봤지만 이렇게 라이더 기술을 활용해서 입체 영상으로 정말 3차원으로 숲을 들여다보니까 연구뿐만이 아니라 숲을 보존하는 데 정말 톡톡히 역할을 하겠다 싶은데요. 근데 기존에는 그러면 이런 기술 없이 사람들이 일일이 그런 숲의 내부 모습을 파악해 왔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자원을 조사하는 방법을 보면요. 예. 사람이 일일이 나무 하나하나의 높이와 둘레, 그리고 폭 같은 것을 직접 측정을 했습니다. 예. 조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조사 항목에 따라서 벌목, 즉 나무를 베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이나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면은 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 적은 인력과 짧은 시간만으로도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이다를 이용해서 산림자원 조사를 하는 것은 신뢰도가 95% 이상으로 정확하다고 하고요. 기존에는 1헥타르, 그러니까 1헥타르 내에 산림 모든 나무를 분석하는데 서너 명의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을 이용하면은 20분이면은 전부 스캔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앞서 사람이 배낭을 직접 메고 나가서 숲을 점차 다 스캔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나중에 이렇게 스캔이 다 끝나고 상용화가 되면은 더 이상 사람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물론 그게 최종 목표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물론 아직 이 기술이 파악하기 어려운 조사 항목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아무래도 형태를 스캔하는 방식이라서 내부 정보를 알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나무의 정확한 종류라든가 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형태가 좀 특이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정밀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직은 작은 식물들도 이런 방법으로 스캔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의 정밀도를 조금 더 높인다면 이런 것들까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는 이 카메라 스캔이나 항공 드론을 이용해서도 내부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24시간 걸리던 일을 20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하니까 기술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유망한 기술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분야와 접목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산림을 연구하는 데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연구하는 데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문가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나 복숭아 이런 과일나무 과수를 이렇게 스캔을 통해서 그 과일의 어떤 양 정보를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또 크기별로 얼마나 달렸는지를
좀 예측하는 데 좀 적용을 하고 싶고요. 또 네, 통합된 방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런 정보들을 모으면은 국가 산림 통계를 이렇게 만드는 것과 산림 경영 계획을 세우는 것 등 이런 산림 현장에서 뭐 정책을 세우는 데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번 일이 좀 만약에 고성 산불이 일어났을 때 이런 기술이 미리 쓰일 수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차후 보완이 돼서 상용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앞서서는 나무의 ICT 기술을 접목한 케이스를 우리가 봤는데요. 이번에는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 요즘 전국 각지에서 봄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죠. 특히 벚나무는 이 흐드러지는 연분홍빛 꽃 때문에 봄꽃 축제를 대표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봄꽃 축제, 그러니까 벚꽃 축제, 여의도 벚꽃 축제는 이번 주부터 열리기도 했죠. 예. 벚꽃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벚꽃 정말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많이 폈던데 이번 주말에 벚꽃 구경 가려고 했더니 글쎄 9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벚꽃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9일비가 이 오후에 남쪽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 때문이 아니라 이 꽃 자체를 피우지 못하는 벚꽃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꽃이 피어야 할 곳에 이 말라 비틀어진 가지들이 뭉쳐서 나온다면요. 오늘은 봄꽃의 최대적인 빗자루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빗자루병이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꽃을 아예 못 피운다 이런 얘기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병인가요? 네, 꽃이 피는 시기에 나무 일부분에서 꽃이 아닌 장가지가 돋아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나무 전체를 보면은 이 잎만 도드라지게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가지가 나오는 모습이 마치 마녀의 빗자루 같다고 해서 빗자루병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예. 벚나무는 물론 대나무류를 포함해서 여러 나무를 위협하는 병입니다. 아. 이 나무가 곰팡이 병원균에 감염이 돼서 나타난다고 알려졌고요.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자루 장상이 나온 부분을 제거하고서 그것을 또 불태워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병이 생긴 부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은 나무가 다치기도 하고요. 너무 적게 제거하면은 병이 재발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빗자루병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이 산림청 홈페이지나 뭐 인터넷상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빗자루병 때문에 뭐 꽃 구경 못하는 건 둘째치고 일단 이 나무 자체에 악영향을 줄까 봐 걱정인데요. 네. 이 병이 일단 불로 태워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 빗자루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개발되지 않았는데요. 예. 이 균만을 죽이는 약물이 개발되지가 않은 겁니다. 이 나무에서 빗자루 증상이 나타나면요, 균이 번지지 않도록 이 증상이 나타난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산림청이 최근에 이 빗자루병에 걸린 나무의 효과적인 처치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 안에서 빗자루병을 일으키는 균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유전자 검출법으로 연구한 겁니다. 그 결과 병원군은 그 빗자루 증상으로부터 이 증상이 나타난 곳으로부터 10cm까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예. 네, 이 때문에 빗자루병에 걸린 나무는요, 정확히는 빗자루 증상으로부터 나무의 줄기 방향으로 10cm 이상을 제거해야지 재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함부로 이 감염 부위를 제거하게 되면요, 너무 많이 제거하는 경우 나무가 다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다른 부위에 번져서 병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랑 똑같이 이 제거하는 이 기구의 소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산림과학연구원은 빗자루병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주사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꽃을 피우질 아예 못하게 하는 빗자루병 현재 아예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혹시 치료제 관련한 소식이 또 나온다면요, 그때 과학본색에서 전해주시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